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세상에는 많고 많은 직업이 있지요. 저희 잡수다에서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품격은 없고 컨텐츠만 있는 방송 잡수다입니다. 8번째 주제는 유학원입니다. 자, 잡수다 방송 방사능? 네, 잡수다 방사능 처음으로 방송 사상 처음으로 한 분의 게스트를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복수 컨텐츠를 다뤄보는 역사적인 날이네요. 오늘 라나에두님이 킥 서비스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이어서 현재 종사하고 계시는 유학원 얘기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직접 사업을 하고 계시고. 네. 별명도 나나에두님이 결국은 이제 현재 하고 계시는 유학원 때문에 한 번 더 홍보하세요. 예. 제가 지금 현재는 필리핀에 학원을 하고 있지만. 유학원을? 예, 아니, 학원을 하고 있지만, 이제 새롭게, 뉴질랜드 쪽에, 이제 새롭게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따따따.nanaedu.com. 따따따.nanaedu.com. edu. 네이버에서 나나에두 치면 나오나요? 네, 지금 홈페이지 공사 중인데. 공사 중. 네, 요번에 시작을 해서. 빨리 하셔야겠네요. 이거 나갈 때쯤에 완공이 돼요. 예, 지금 홈페이지 없이 얘기해놨습니다. 네. 예. 잡수다 들으시는 많은 분들, 유학원, 이용하실 일 있으면 나나에두님 꼭 좀 이용 좀 해주십시오. 요거는 저희가 초두에 짚고 갈게요. 네. 저희는 잡사 출연분들한테 항상 딜을 해요. 네네. 한우도 그렇듯이. 네네. 소주 무한리필 들으셨죠? 네. 실제로 몇몇 고객분들이 이용하셨어요. 네. 그 사장님 약속 이행하셨고. 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자녀분들이나, 좀 네. 이따 이제 어떤 계층이 유학원을 이용하나도 나오겠지만, 네네. 주로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던지실래요? 나나이두님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걸 보고 좀 많이 놀랐어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 사장님은 가맹점을 안 받겠다. 가맹비를 안 받겠다. 가맹비를 안 받겠다. 어떤 분은 소주를 무한 리필을 하시겠다. 네. 그걸 보고 고민을 했는데 저는 학비에 20% DC. 잠깐만, 이거 너무 센데. 아니, 너무 센가? 아니, 너무 센가? 아니, 편집! 잘 생각하세요. 좀 줄여야겠다, 그럼. 이런 그럼 안 하면 되지. 되겠다. 기간을 한정해가지고 하죠. 네네네. 왜냐면 참신도 그럼 그랬거든요. 되겠다, 그럼 되겠다. 네. 그럼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좀 그런 걸 협의를 하고 하세요. 오케이. 네네. 오케이. 그럼 몇 프로 가실래요? 학비의 20%. 언제까지? 요번 여름방학 학비의 20%를 요번 7월까지 등록하신 분. 네, 한해서. 이거 세다, 진짜. 센가? 그때 최고다. 지금 잡수다에 출연하시는 분들이 스타일이 원래 이런데. 이 잡수다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통 큰 옵션을 많이 걸어주시는데 분위기가 이래, 여기! 분위기가 뭘 막 내놔야 될 것 같아! 강요하지마! 나 처음에 사실 5% 생각했는데, 분위기가 뭘 내놔야 될 것 같아! 우리는 낮추자고 하고 이제 자꾸 올려! 자꾸 더 깎아준대! 그럼 약속하셨어요? 7월 말까지 7월 말까지 등록하시는 회원분들에 한해서 학비에 20%를 감면해드리겠다. 알겠습니다. 야, 이거 정말 파격적인 세다.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그럼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네. www.naedu.com이니까 nanaedu.com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 없습니까? 홈페이지가 지금 공사 중이시라는데. 홈페이지로 연락 주십시오. 네. 이거 잘 기억하셨다 여러분 많이 우리도 이용하세요. 방송 올라가려면 이거 정말 이렇게 걸리죠. 파격적인 조건이에요. 역대 사상 최대인데. 우리 이게 잡수다가 이 잘못하면 DC 전문 방송으로 그러니까요. 변질하겠어요. 팟캐스트의 아울렛이 될 수 있어. 소셜 커머스. 그거 표현 좋다. 네. 팟캐스트의 소셜 커머스. 네. 이거는 뭐 어차피 여기 분위기가 이래서 그래. 분위기가 어쨌든 뭘 여러분, 내놔야 저희는 될 것 같아. 강요한 적 없어요. 나 5% 생각했는데. 말렸어! 네, 어쨌든 파격적인 옵션 감사하고요. 정말 파격적이네요. 뭐, 만약에 근데 의문점이 네. 드는 게 네. 7월까지 등록을 했어요. 네. 나 10년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럼 리스크 어떻게 하실래요? 10년은 10년 간 사람 애 없죠. 늙지 가서. 아니, 애 늙어. 협박해. 중학교 때 갔는데 수업 나가시고 애가 30대 돼가지고. 애 끌고 와. 엄마, 나 20% 감면 받으려고 이때까지 있다 왔어. 자, 이제 본론 들어가시죠. 본론 들어가시죠. 네. 자, 제가
정말 원초적인 게 궁금해요. 네네. 유학은 뭐 하는 데입니까? 전 진짜 잘 몰랐어요. 쉽게 얘기해서 네. 이런 표현 이제 유학원 업계는 되게 싫어하는데 제가 볼 땐 브로커입니다 그냥. 그 브로커 나쁜 뜻은 아니니까. 네. 나쁜 것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브로커고 한국말로 바꾸면 좀 고급스러워요. 한국 중개인. 학생들을 그렇죠 중개인이고 그러니까 학생을 학원에 연결시켜주는 역할. 그렇죠. 현지 그렇죠. 학원. 외국에 있는 학교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이고 학원이나 학교죠. 그게 이제 유학원이고 네. 어학원은 실제로 가르치고 있는 학원. 그러니까 국내에 존재하는 어학원은 말 그대로 랭귀지를 가르치는 네네네. 학원이고 유학원은 해외에 있는 네네. 랭귀지 스쿨에 다리를 놔주는 네네네 그렇죠. 현재 제가 지금 필리핀에 어학원을 하고 있는데 직접 그거는 하고 계시고. 예, 그거는 이제 영어 학원이고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유학원을 유학원이고. 하시면서 어학원에 또 연결 직접 그렇죠, 거기서 그렇죠. 운영도 하시고. 예, 그렇죠. 네. 그럼 뭐 톡 까놓고 그쪽으로 많이 해주시겠네요. 본인 운영하시는 쪽으로. 원래 제 처음에 유학원부터 시작을 하다가 유학원이 시장이 너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유학원을 때려쳤어요. 근데 말씀 잘해서 죄송한데 왜 하시는 것마다 이렇게 더러운 것만 하세요? 그러니까. 더러워져. 발 담그시면. 들어온 게 나만 쫓아다녀. 죽겠어요. 그래서 때려치고 어학원에 했는데 이제 어학원 필리핀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거기에 있는 단점들도 많이 보여서 우리 필리핀에 있으면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선진국에 대한 동경이 좀 있거든요. 뉴질랜드 쪽을 좀 하고 싶어서 올해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유학원이 아까 더러운 시장이 됐다고 했는데 네네네.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더럽다는 게 진짜 너무 많아지고 뭐 아무리 자기가 성심성의를 다한들 돈빨로 광고 때리면 사람들 글로 몰리기 마련이고 어쨌든 그 중에 선택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 내 자녀 네. 아니면 내가 직접 네. 잘 고르면 그만큼 이익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잘못 고르면 진짜 돈만 날리고 그런 사기도 많잖아요. 많죠. 그 이슈화 되는 것도 많고. 네, 많죠. 어쨌든 잘 선택을 하면 네네. 뭐 해외의 나라로 어학연수라든가 초등학교에서 뭐 고등학교까지 대학교까지 네네네. 또 뭐 무료로 해주는 이런 것도 프로그램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해주는 실제로 그런 게 가능합니까? 뭔 있나요? 말이에요? 무료로 해준다냐? 뭘 무료로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들이지 않고 또 그렇게 해주는 루트를 개발하는 데가 있긴 있대요. 그런데 그게 말만 무료지 사실 무료가 아니에요. 광고지. 실제로 가서 보면은 뭘 공짜로 주겠다, 뭘 공짜로 주겠다, 이제 다 개뻥이고. 제가 그런 걸 듣고 싶었어요. 그렇게 현혹하는. 네, 다 현혹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항공권 공짜니 뭐니 얘기를 하는데 다 뻥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뭐 유학원은 뭘 하냐면 학비 안전 보장에서 그 보험을 들래. 내가 아까 퀵에서도 얘기했는데 그런 개념으로 보험료로 한 50만 원을 받아. 말도 안 되는 거. 그런 보험 없거든요. 존재는 해요? 그런 존재도 거 안 하죠. 없어요. 그러니까 지가 먹는 거지. 그러고 나서 학비는 무지하게 싸게 할인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 돈을 받아 먹으니까. 옵션으로. 응. 그리고 또 뭐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무슨 수수료 이런 것도 붙이고 그리고 뭐 너한테 혜택이 많다. 예를 들어서 뭐 현지에서 무슨 뭐 우리의 현지에 무슨 방이 있는데 거기서 몇 박 며칠 한다. 그게 뭐 50만 원짜리다. 말도 안 되는 거 하고 화상영어 공짜로 줄게. 화상영어 이거 50만 원짜리야. 실제 원가 보면 얼마 되지도 않고 그리고 또 화상영어 질도 안 좋고 그런 식으로 좀 말도 안 되는 걸 많이 하죠. 그러니까 공짜는 없는 거죠. 공짜는 그냥 없죠.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 네. 그런 거를 남발할수록 더 피해를 보겠네요. 네. 사실. 그죠? 그리고 일단은 유학원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유학원은 정말 이 학생에 맞게끔 이 학생의 특성을 파악을 해서 가장 도움이 되는 학교와 학원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민을 준비하신 분이 계셔. 근데 이분이 호주로 이민을 갈 거야.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호주로 가려면 IELTS라는 그 시험 점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IELTS를 정말 잘하는 학원을 소개를 시켜줘야 되는데, 근데 유학원들이 그런 건 안 봐요. 그냥 커미션 많이 주는데. 학원은 진짜 막 형편없고 선생님들도 거의 다 막 일용직인 선생님들을 쓰고 그런 데다 그냥 대충 해주고 그런 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유학원이 너무 많아요. 나나에듀님은 그런 거 없습니까? 없죠. 이거 전국 방송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 이거 세계 방송이야.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진짜로, 진지하게, 진짜 없으세요? 없습니다. 성실하게 하십니까? 제가 유학원 할 때도 지금 올해 또 새로 시작했지만, 네. 저는 이제 제가 한 푼도
번도 안 남기고 준 적도 있어요, 사실은. 왜요? 왜 그런 비즈니스? 제가 말을 실수했어요. 손님한테 근데 말을 실수해서, 약속을 지키려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도 어떤 어학원인데 여기는 커미션을 진짜 조금 줘요. 굉장히 조금 줘요. 그런데도 이 학원이 너무 잘 가르치고 잘 한다면 거기를 보내요. 근데 이제 그런 학원이 뭐 저만 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이 유학 시장이 한국에는 유학 시장에 저처럼 정말로 건전한 사고를 갖고 계신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그렇지 못한 유학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이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이런 걸 좀 주의를 잘 해야겠죠.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아유, 진짜와 가짜. 비율은 뭐 알기 어렵죠. 대략. 뭐 제가 볼 때 5대5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선택하셔야 나에 맞게 좋은 학교를 제대로 된 학교를 연결해주는 유학원도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커미션 높은 쪽으로 미는 유학원도 있고. 맞아요. 비즈니스만 생각하는데도 상담을 많이 받아야겠어요, 여기저기. 예. 그리고 또 진짜.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대형 유학원 같은 경우에는 모든 나라들을 다 해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근데 좀 전문화되어 있지는 못해. 왜냐면은 매뉴얼을 본사에서 만들어서 뿌려줘요. 그러면은 직원들이 매뉴얼대로만 해. 매뉴얼 외적인 거는 아무것도 몰라. 근데 실제로는 그 어디 나라 전문을 하는 유학원들은 좀 소규모 유학원이 많거든요. 근데 소규모 유학원 같은 경우는 뭐 그 나라에 대해서만큼은 정말로 전문가죠. 그리고 어떤 매뉴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직접 가서 보고 체험한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그 학생이 거기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한 거. 예를 들어서 뭐 홈스테이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방세라든가 아니면 교통이라든가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 아니면 학교 이동할 때라든가 아니면은 뭐 워킹홀리데이. 워킹 같은 경우에도 뭐 잡을 구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잡 인터뷰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런 게 사실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닐 수 있어요. 나나아이두님이 느끼시기에는 무조건 규모만 따질 게 아니라 정말 특성화돼 있느냐, 특화돼 있느냐. 규모가 큰데도 사실은 그 위에 본사에 있는 전문가들은 아주 뛰어나요. 뛰어난데 네. 그분들이 전국에 다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사람들이 손님하고 다이렉트로 영업을 하진 않으니까. 네. 일일이 손길이 닿는 게 아니니까. 네. 물론 이제 관리 감독이나 뭐 이런 어드바이스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손님이 판단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용하는 자 입장에서 그렇죠. 네네. 나한테는 뭐 여러 군데 접촉해보고 이 유학원이 잘 맞다. 뭐 이런 판단은 역시 개개인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몫이에요. 네네. 그 유학원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역시 학생인가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해요. 유치원부터 한 초등학교 3학년까지도 있는데 그런 케이스는 엄마랑 같이 가는 케이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4학년에서 한 중학교까지는 캠프 주로 방학 때만 단기로 하는 캠프. 그리고 이제 중3 이후로 오는 학생들은 현지에서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는 애들. 그런 친구들이 많고. 그리고 대학생들은 이제 단기식으로 뭐 남자 같은 경우 군대 갔다 와서든 가기 전이든 어학연수 그러니까 어떤 스펙을 쌓기 위해서 취직을 하기 위한 스펙 쌓기 위해서 오는 친구들이 많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이민자들이 많아요. 이민 준비하신 분들이 이민 준비하신 분들도 많이 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민 준비가 늘어나고 있나요? 좀 정체되지 않았나요? 예전에 비해서? 늘지 않나요? 이민 준비가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늘다가 요즘 조금 그쵸? 줄었어요. 네. 왜냐면은 호주가 우리가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벌써 닫혔고 경제 위기 닫히면서 쿼터가 그냥 닫혀버렸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기술이민 조금씩 받고 투자이민도 받고 했는데 지금 쿼터가 완전히 닫혔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예전도 적었지만 지금도 적게 쿼터가 열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걸릴 게 좀 많이 있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호주가 옛날엔 사실 가기가 제일 만만했거든요. 근데 호주가 이제 미국이 닫히면서 호주로 많이 밀리다 보니까 호주에 그 일본 애들, 중국계 애들, 또 아시아계 애도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멕시칸 쪽이나 남미 쪽 애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호주가 어려워졌어요. 옛날엔 IELTS 점수가 4.5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4.5 점수가 4.5, 5.0. 근데 지금은 뭐 거의 6.0, 6.5까지 올라갔으니까 사실은 그 점수 맞기가 어렵거든요. 그 점수가 그게 뭐예요? 시험 성적 얘기하는 시험 성적을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만점은 몇 점? 9.0 만점인데 실제로 7.0이 우리나라에서 한 1000명 시험 보면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수. 영문만 만들어 거의 진입장벽을 높여서 나서 지금 못하게 해놨구만. 또 제가 사실은 그래서 뉴질랜드를 새로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는 뉴질랜드가 워킹은 어렵지만 네. 이민에 대해서는 그래도 호주보다는 아직은 나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기도 아마 이제 쿼터가 좀 닫힐 겁니다. 저는 이민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 사람으로서 이런 또 원초적인 게 궁금한데, 이민을 가려고 하면 저 같은 예를 들면 일반 시민 네네. 뭐 어떤 방법이 있나요? 돈만 내면 되나요? 그 투자 이민 같은 경우. 그 투자 이민 같은 네. 경우가 그렇고. 투자 이민은 필리핀에 돈을 많죠. 필리핀 같은 경우는 투자 이민보다도 그 옛날에 한때 필리핀 관광청에서 열은 게 그 노년 퇴직하시고 예. 퇴직 이민자들이 좀 많았죠. 근데 그것도 지금 좀 주춤한 방향이에요. 왜냐면 무리한 돈을 예치를 해놔야 되고 뭐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런 게 좀 있고. 근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호주도 마찬가지고 기술 이민이 있고 투자 이민이 있고. 근데 투자 이민은 뭐 돈을 굉장히 많이 내야 돼서 가는 거고 또 어렵고요. 또 그 정도에서 가려고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고 가장 일반 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기술 이민이거든요. 자기가 기술을 갖고 있는 거. 예. 그러니까 호주 지금은 많이 어려워졌지만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용사, 자동차 정비, IT 이쪽으로 많이 갔어요. 특화된 기술이 있는 사람들. 네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갔었고 그리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간호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요. 원래는 미국으로 간호사 이미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미국 쿼터가 딱 닫히면서 미국으로 가려는 간호사분들이 캐나다나 호주로 많이 몰리죠. 근데 점수도 높아요. 이제 아까 그 간호사 같은 경우는 IELTS 점수 올밴드 모든 성적이 7.0이 나와야 되니까 굉장히 높은 점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들 도전을 하세요. 그럼 이제 그런 이민을 가기 위해서 그 점수가 필요하니까 네. 그런 공부를 하려고 어학원을 그렇죠. 해외에 있는 어학원을 그 공부를 하려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 점수를 따기 위해서 한국에서 지금도 강남에 많은 그 학원들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또 아무래도 한국에서 공부하는 거랑 생활 자체가 영어권인 나라에서 공부하는 거랑 좀 차이가 많이 있죠. 아무래도 더 집중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말이라도 한마디 더 배우게 돼요. 네. 그리고 또 필리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강남 같은 그 학원 아침부터 종일반 듣고 뭐 옆에 방 하나 얻고서 그렇게 하는 비용이면 사실 필리핀 가는 것보다도 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 저렴하니까 또 필리핀으로 많이 찾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사실 뭐 이 직장 생활 안 하면서 강남에서 공부만 하려고 하면 월세다, 장난 학원비다, 아니죠. 네. 생활비다 엄청 드니까 그 돈이면 차라리 외국 나가서 배우는 게 나아. 네, 맞아요. 네. 네. 그렇군요.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그러면. 그 유학원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네. 결국은 주 업무가 그 외국에 있는 랭귀지 스쿨이랑 다리를 놔주는 역할이 주 업무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 나가는 경우가 그런 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공부는 안 하더라도 홈스테이나 요즘 많이 젊은 친구들이 가는 워킹 홀리데이나 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하고 유학원은 관계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어떤 유학원도 돈을 받고도 하는데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는 학생이 직접 해도 돼요. 그렇죠. 뭐 거의 대부분 아니고. 직접 네. 하고. 네. 네. 이제 워킹홀리데이 같은 거 해도 사실 유학원 수익이 없어요. 수익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아니, 안회장님. 신청 대행 뭐. 신청 대행하면서 뭐 수수료 조금 받는 데도 있긴 하는데 사실 뭐 대행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하는 맞아요. 거니까. 네. 제가 아니, 사실- 안회장님 해보셨잖아요. 네, 제가 사실은 저기 워킹 홀리데이 출신이라. 호주에서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파 열심히 깠죠, 파. 유학원 입장에서는 이걸 하려면 이제 랭귀지를 하나 묶어야죠. 그쵸. 네. 패키지로. 왜냐면 이게 네. 제가 가봐서 아는데 워킹 홀리데이 처음에 갈 때 그 나라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또 언어도 좀 완벽하지 않고 그냥 가면 처음에- 이주노동자 아니에요, 그냥. 거의 뭐 네? 외국 노동자 취급당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가면 뭘 하냐면 대체로 친구들이 랭귀지 수술 처음에 한 2, 3개월 등록합니다. 그쵸? 네네. 네, 등록해 쓰긴 하니까. 예, 예. 딱 등록해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주변 동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돈을 벌 수 있는지, 뭐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거 동태 파악하면서 한 2-3살 학교에서 보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알바하는 거죠. 저는 파 깠습니다. 제가 당시에 별명이 파신이었어요, 파신. 파 잘 까서. 예, 이게 호주의 워킹 홀리데이 가본 친구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그 호주 브리즈번 가면 차 타고 한 2시간 들어가면 게튼이라고 있어요, 게튼. 이거 이 방송 듣는 친구들은 이거 지금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을 텐데, 굉장히 유명한 한국 친구들이 아주 정규 코스처럼 들르는 이 농장이 있어요. 게튼이라고. 네. 하여튼 뭐 거기 출신이고, 뭐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네. 몇 단식의 얘기였습니다. 안 회장 경험에 의하면 워킹 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비행기표 구할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일단 현지로 날아가면
어떻게든 먹고 살면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한다니 해외 배낭여행을 준비 중인 분들은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뿌잉뿌잉. 어쨌든 유학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한동안 엄청 늘었다가 사실 지금 좀 주춤한 정체입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있겠죠. 학교에서 좀 학교에서 직접 학교 대 학교 MOU를 많이 맺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학원 거치지 않고 직접 학교끼리 하는 케이스가 요즘 많이 늘었어요. 유학 인원이 줄었다기보다는 유학원을 네, 통해 가는 업무 수요가 범위를 좀 뺏겼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학교가 대학교에서 이제 유학원 역할 많이 해요, 요즘에. 그쵸. 네네. 예를 들면 뭐 자매 결연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그래도 직접 가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런 루트를 통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훨씬 많죠. 네. 그거가 궁금했는데 또 학교 쪽에서도 한다니 어려우시겠습니다. 이래저래. 네. 가게 되면은 네. 보통 이제 뭐 10중 8구 일단 영어 공부잖아요. 네, 그 그렇죠. 영어 공부를 해서 뭐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서 영어 공부하는 거니까 이게 유학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한 게 정말 유학원을 통하든 어쨌든 가게 되면 정말 영어 실력이 늘긴 늘겠죠. 늘죠. 이 질문 자체가 이게 당연히 느는데 당연히 왜 이런 늘죠. 질문을 했을까? 내가 짰어! 척척 박사님이 짰어 이거. 양질의 컨텐츠야. 당연히 늘죠. 아니 근데 이 얘기 하니까 내가 생각나는데 제가 이 얘기 더불어 같이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본인이 했잖아요. 네. 네, 얘기해 주세요. 이제 영어 공부하려고 사실 네. 많이 나가잖아. 유학원을 통하든 네. 뭐 자기가 직접 뭐 그쪽 대학교를 가든 뭘 하든 많이 다들 가는데 가면은 영어가 굉장히 늘어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1년 갔다 와도 그렇죠. 갔다 올 때랑 인사만 늘고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 이게 진짜 가서 뭘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한국 친구들이 많은데 가면 한국 친구들이랑 어울리게 돼 있어요. 그러죠. 그리고 또 그 병폐죠, 중에서도 병폐. 물론 한국 친구들이 많아도 자기 굉장히 의지가 투철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가면 20대잖아요. 네, 혈기왕성할 네. 때고 그러다 보니까 연애도 많이 하게 되고 공부 사실 잘 안 합니다. 네. 유학원에서 예를 들면 지금 대표님이 에듀. 나나에듀 그렇게 못 외우네, 진짜. 나 진짜 부를 때마다 계속. 어려워. 에듀. 나나에듀님이 이제 직접 이렇게 많은 사람들 보내고 계시는데 보시기 어때요? 보낸 친구들이 공부 많이 늘어서 오나요? 오는 친구도 있고 역시 마찬가지. 비율로 해주세요, 마찬가지다. 비율로. 아닌 친구들도 아닌 있고 친구들도 있고. 되는 거와 안 되는 비율. 비율로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그런데 그렇죠. 애매하죠. 지역별로 얘기를 하면 이것도 지역 감정 때문에 안 되겠다. 그것도 좀 애매해요. 사실. 이거 해주세요. 그래도 개인 까세요, 차지예요, 까세요. 진짜. 그래. 왜냐면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지방 사는 친구들은 학원이 예를 들어 필리핀을 예를 들면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일반 스파르타 어학원들이 있고 그냥 어학원들이 있어요. 근데 필리핀 어학원들 가면 대부분 한국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갈 필요가 없다. 그럼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학원 그냥 종일반 끊지 뭐로 가냐. 왜냐면 지들끼리 있으니까 맨날 한국말 하고. 그래서 필리핀은 어차피 갈 거라면 왜냐면 뭐 뉴질랜드 다른 데는 한국 애들이 없는데 찾아가면 있는데 필리핀은 한국 애들밖에 없거든요. 사실 뭐 중국 애들 뭐 일본 애들 있다 쳐도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가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스파르타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필리핀도 스파르타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바기오, 필리핀의 바기오라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 학원 대부분들이 다 스파르타 어학원이에요. 근데 어. 스파르타 어학원인데 스파르타 어학원 특징은 아침 6시 반 기상체조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모든 수업 빠지면은 뭐 벌점 들어가고 그리고 한국말 쓰게 되면 벌금이 있어요. 한국말 아예 못 쓰게 하고 또 벌금은 뭐 또 뭐 파티 같은 거 하고 그러니까 좀 타이트해요. 시험을 매일 시험 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시험 보고 한 달에 한 번 또 시험 보니까 좀 타이트해요. 근데 요런 거를 지방 애들이 많이 와요. 근데 오히려 서울 애들은 좀 널널한데 뭐 이제 뭐 수업 안 듣고 쉬면 안 듣고 주말에는 이제 다이빙이나 좀 하고 스노클링이나 좀 하고 호핑턴 하고 그런 것만 하고 싶은 애들이 이제 좀 이렇게 좀 나뉘게 되더라고요. 네. 이게 아쉽네요. 팟캐스트라. 왜요? 방금 전에 지방 애들은 그런 데 가는데 서울 애들은 하시면서 나나이두님이 그 똥 씹은 표정을 하면서 손을 살랑살랑 흔드는 그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야 이게 안 나가니까 아쉽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결국 공부의 효율로 따지면은 스파르타식이 물론 좋겠지만 사실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면 그런 데 가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네. 공부 반 즐기는 거 반이죠, 솔직히. 그럼요. 가서 또 노는 것도 공부고 그런 것도 경험이고 인생의 경험인데. 거기까지 가서 스파르타 하고 싶은 사람들 난 많이 없을 거라고 봐. 부모님들은 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얘기하면 할 말 많은 게. 네. 저는 유학을 안 갔어요. 네네네. 전 영어를 그냥 국내에서 교과서로 배웠어요. 네, 저는 네. 정말 제 인생에서 정말 쉬운 건 공부밖에 없었어요. 무슨 재수없는 소리예요. 전 왜 이래요? 제 인생을 얘기하는데? 근데 제 주변에 유학을 갔던 저도 이제 90년대 학번인데 그때 당시에 갔던 사람들 각국에 그때였던 사람들을 보면 행태가 여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 여자들하고 친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남자들을 보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노는 게 구였어요. 그럼요. 노는 게 구였고 그 당시에 구였고 공부가 일. 근데 일은 핑계야. 그게 그리고 핑계죠. 그 구는 네. 어떤 좀 이따 뒤에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인류의 보편적인 본능에 입각한 내가 해외 여자를 사귈 수도 있다. 또 자유분방하게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 곳에서 내 한국 사람 만나서 쿨하게 외국 문화에 들어서 여기서 유학원 1부를 마칩니다. 2부에서도 감칠맛 나는 유학원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뿌잉뿌잉.